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에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2024년도입니다. 이때 이제 2월 되면은 단기적으로 내부 결산 진행 후에 가결산이 나오거든요. 가결산. 이 가결산에서 먼저 이 자본 잠식과 아니면 단기적으로 법인세 초과 손실 이런 게 좀 나오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관리 종목 지정이나 또는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다. 2월 달부터 감사 보고서는 3월인데요. 3월인데 가결산하고 나서 미리미리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차트도 보고 현재 구간에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좀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총 한 30개 정도 돼요. 30개 정도 종목 되고 오늘 구간에서 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체크해 볼 거니까 영상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카프로라는 종목이에요. 카프로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회사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여서 지금 주가를 보면은 동전주로 전락을 했고요. 관리 종목의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 현재 이런 구간들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매집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사보고 시즌이죠. 2024년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카프로라는 종목 들고 있다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전저점 구간 610원 구간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개 종목 빠르게 넘어갈 거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대동전자 보겠습니다.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 의견 한정. 요거 좀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감사 의견 한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반기 보고서 우리가 정기 보고서가 1년에 2번 나가거든요. 반기 한 번 나가고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 한 번 나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3월 12월 결산이다 그러면은 3월에 감사 보고서 들어가고 9월에 반기 보고서 제출해야겠죠. 근데 반기 보고서에서 이제 감사 의견의 의견이 나오는데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좀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적정으로 나와야 돼요. 적정. 근데 한정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회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정으로 나온 거니까 반기에서 감사의견 한정에 나왔는데 한 번 더 감사의견 한정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대동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대동전자 보겠습니다. 자, 대동전자 체크해 보면은 이 주가는 현재 6,000원대로 좀 가 있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이때부터 주가가 굉장히 내려오면서 회복을 못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뭐 실적 면에서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 부분은 크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결과적으로 감사 범위 한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정받은 이유 좀 볼까요? 한정받은 이유 체크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의견이 2번 나왔습니다. 자, 전기에도 한정 의견이 나왔고 당 반기에도 한정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 정지를 안 당했던 이유는 뭐예요? 유가증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코스피가 좋은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이렇게 한정 의견을 2번 받게 되더라도 코스피는 괜찮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2번 받게 되면은 사실상 반기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냥 감사 보고서에서 한정 한 번만 받더라도 어떻게 되죠? 한정 한 번 받더라도 바로 거래 정지입니다. 근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더라도 거래 정지가 아니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현재 구간에서 이런 이연법인세 부채 측정의 적정성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2023년도에 이렇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던 종목들을 보는 거니까 관리 종목에서 규정이 좀 바뀌긴 했거든요. 그 규정을 좀 보긴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어쨌건 이런 감사의견 한정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텍이라는 종목 볼게요. 거래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얘 차트도 보시면 알겠지만 장난이 아니죠. 그죠? 주가 어떻게 계속 빠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이고 반기 검토 의견이 거절당했다. 그럼 이 종목은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왜? 반기 의견 검토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반기 의견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서 의견 거절이 나오더라도 괜찮아요. 반기까지는. 근데 이번에 있을 3월의 감사 보고서에서 통과할지 못할지는 감사인의 의견에 달려 있는 건데, 반기에서 의견 거절 당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정기 심사에서 다시 한번 의견 거절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재감사를 받아서 보시면은 재감사를 받아서 적정을 받아오긴 했습니다. 그죠? 적정을 받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감사 의견에 의견 거절해서 적정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그죠?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이런 회계에 대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적정이 나온 거라서, 이렇게 한번 적정 나오면은 다음 회계에도 적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100%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한번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기업은 다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심하고 가자라는 의견이니까 조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 의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적정이 좀 나오긴 했네요. 그죠? 보시면은 의견 거절에서 적정으로 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2023년도 기준의 의견 거절이었는데 적정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 의견은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코다코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코다코라는 종목 체크해 볼게요. 코다코라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야겠죠. 왜 조심해야 돼요? 법인세 초과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구간에 상한가 치고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400원짜리 종목이고, 이 종목도 어쨌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실적 부분 좀 볼까요? 실적 부분은 여전히 좀 개판이긴 하네요. 좀 개판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전년도에 결과적으로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바뀐 규정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이 규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규정 먼저 보고 다시 계속 이어나갈게요. 규정이 바뀐 게 많아서. 자, 보시면은 2024년도 거래정지 가능 리스트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이 좀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상장 폐지 제도 개선이 됐었어요. 2023년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 상장 폐지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가 됐죠. 좀 읽어볼게요. 재무 관련 상장 폐지 사유를 실질 심사로 전환한다. 자, 원래 좀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이 4개년도 연속 적자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5개년도 때까지 적자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는데, 요거 봐서 좀 체크해 보면은, 자, 현행 재무요건 관련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 신청 등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그죠? 실적이 안 나오면 바로 상장 폐지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회생 가능성, 펀더멘탈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 글로벌 경기 침체, 코로나19 등에 따른 여행 관광 산업의 수요 급락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 수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러한 기업들은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4년 동안 돈을 못 벌었다라는 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살려주는 것 자체가 좀비 기업을 많이 유발시켜서 나중에 좀 더욱더 큰 악재로 좀 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굳이 바꿀 필요가 있으나, 물론 위험한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겠지만 나중을 위해서 봤을 때는 크게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다. 상장 폐지돼서 나갈 종목은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건 옛날에는 이렇게 좀 있었는데 개선된 게 좀 보자면은, 개선된 걸 좀 보자라고 하면은, 자, 재무 관련 형식 상장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 유가증권 코스닥. 그죠? 상장 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바로 원래 상장 폐지 절차 들어가는데 실질심사하고 이 회사가 정말 이 재무로서 다시 발전 가능성이 없는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상장 폐지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 실질심사를 받고 간다. 그죠?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그다음 경영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요. 단 자본 전액 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 수준이 높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완전 자본 잠식은 바로 상장 폐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보시면은 2개년 연속 그죠? 자, 유가증권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자, 2개년 연속 자본 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 50억 미만은 어떻게 된다? 형식상 상장 폐지지만 개선된 거는 실질 심사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고 코스닥 거래소에서 코스피 거래소에서 한번 심사를 하고 체크한다라는 거. 코스피는 자, 2회 연속 자기 자본율 50% 이상 그죠? 그리고 2회 연속 자기 자본 10억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 미만, 그러니까 2회 연속 자기 자본 50% 초과 세전 손실 발생.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요거 법인세 초과 50%. 자, 원래 이렇게 되면은 요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면은 두 번 발생하면은 형식상 상장 폐지인데 이걸 실질 심사로 전환한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메모장에 있던 이 종목들 자, 메모장에 있던 이 종목들 당연히 조심을 좀 해야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의견이 다르긴 한데요. 일단 좀 더 볼게요. 이것도 위로 한번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놔가지고 자, 아까 영업 손실 규정이 이건데 5년 연속 영업 손실 자, 영업 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상장폐 제도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심사 사유에서 삭제한다. 결과적으로 4년 연속 영업 손실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도 폐지하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년 연속 영업 손실 발생 시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한다. 자, 원래 관리 종목에서 한 번 더 실적이 안 나오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였는데 요거를 투자 주의 환기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돼서 자본 잠식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퇴출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5년 연속 손실에 대해서 일단 좀 봐주기가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내부 회계 비적정 내부 회계 제도 운영과 상장 폐지의 연계가 과도한 측면을 고려하여 2년 연속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 의견을 실질 심사 사유에서 삭제합니다. 자, 현행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시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제도는 존속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계사들이 감사를 볼 때 내부 회계가 비적정이면 내부 회계 비적정이라는 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회계를 이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점이 있다. 비적정하다 이러면 이제 내부 회계 비적정을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는 두 번 되면은 이제 상장폐지 실질심사예요. 근데 이거를 좀 바꿨다. 환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 사유 보면은 자, 주가 미달 유가증권 자, 형식적인 원래 상장 폐지인데 요것도 어떻게 폐지가 됐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 가격이 내려가면은 요거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액면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형식상 상장 폐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그 5년 연속 영업 손실 발생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실질 심사인데 폐지됐고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됐다. 자, 반기 단위 자본 잠식 등 점검 형식상 상장 폐지 자, 요것도 폐지고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기 보고서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연 단위로 좀 한다라고 하네요.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대체했다. 실질 심사 발생 후 5년 경과 그러니까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5년 동안 거래 정지가 돼 있던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5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 거래 정지 5년 후에는 다시 실질심사 받아서 상폐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제외가 가능했다. 그러면은 거래 정지가 5년, 10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 그래서 일단 또 넘겨 보면은 내용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이거 두 개만 주고 두 개만 드리고 혹 두 개만 읽어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위에 번호 있잖아요. 여기로
종목명이나 아니면 자료라고 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PPT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기보고서 2번 있다 그랬죠. 반기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 그죠? 2개 있다 했는데 요 보고서가 정기보고서로 들어갑니다. 유가증권 코스닥 및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시 의의신청 허용 및 사유 해소 기회가 부여된다. 원래 감사 의견 같은 게 거절 나오면 바로 끝인데 여기서 뭐 새로 뭐가 나왔나 봐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업보고서 미제출 2년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했을 때 형식적 상장 폐지고 의신청이 당연히 불가한 건데 이것도 어떻게 의신청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떴을 때 너희 무조건 그냥 상패다 했는데 이제는 한번 의신청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보고서 미제출 똑같죠. 여기까지는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이건 제가 처음 알았네요. 2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 1% 미달. 이것도 원래 상장 폐지인데 의신청을 허용한다라고 좀 나와 있네요.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내일 자료가 더 많아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번호 있죠. 이쪽 번호로 연락하셔서 자료를 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자료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코다코까지 했고 코오롱 티슈진 했죠. 코오롱 티슈진. 근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로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유상증자가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여기에 알겠지만 400억 조달 받았습니다. 그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조심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JTC야 볼게요. JTC. 자, 이 JTC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기 자본 50% 초과, 그죠? 좀 나왔기 때문에 얘도 혹시나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위험하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실이 크네요. 유상증자 같은 게 있었나 볼까요? 이번 연도에 감자를 했네요. 감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감자를 좀 진행했네요. 피하려고. 이 부분도 어쨌건 법인세 50% 초과니까 이 종목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익을 불성실 법인 지정, 잘 아시는 종목이죠. 자익을 잘 아시는 종목이겠지만 작전이고, 작전이 끝났고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는데 좋지 않습니다. 매도에 좀 어떻게 좋지 않습니다. 본인이 판단해 보시지만 RF쌤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불성실 공시 법인 벌점 누적으로 거래 정지됐고요. 파멸시핀 같은 경우도 벌점 누적으로 거래 정지가 좀 됐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투자 주의 환기 종목인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메디앙스라는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좋지 않은 상황인 거를 누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실적 부분은 아직도 개선이 좀 안 돼 있는데 왜 환기 종목을 받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환기 종목 지정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자,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라는 게 좀 떴죠. 자, 우리 아까 규정 바뀐 것 중에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원래 2번 연속 비적정이면 어떻게 되죠? 2번 연속 비적정이면은 바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내부 회계관리제도 규정이 바뀌었죠. 바뀐 거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아까 보시게 되면은 내부 회계제도 관련돼서 나와 있던 게, 자, 이쪽에 있었죠. 자, 내부 회계 비적정. 원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자,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과 상장 폐지 연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2년 연속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실질 심사 사유에서 제외한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2년 연속 내부 회계 제도 관리
제도가 비적정이어도 실질 심사 거래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닌 요거는 그냥 폐지되고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보게 되면 메디에앙스라는 종목은 결과적으로 한 번 더 내부 회계 관리 문제가 있어도 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겠지만 내부 회계 제도가 부적정하다라는 것 자체가 얘 회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배임과 횡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세중이라는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중. 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세중이라는 종목 역시나 우하향의 종목이고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죠. 자, 이 종목 또한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다, 좋지 않다, 대부분 좋지 않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얘도 보게 되면 실적이 어떻죠? 역시나 좋은 실적은 아닌데 또 그렇게 막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막 망할 기업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라는 점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 자, 왜 그러는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중도 마찬가지로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이유가 떴다. 마찬가지 이유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엑서지 21이라는 종목, 이 종목 마찬가지로 주의 환기인데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엑서지 21. 자, 엑서지 21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환기 종목 치면 또 이유가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엑서지 21 내부 회계관리 비적정 등으로 조심해야 되는 기업이 분명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KD라는 종목도 떴는데 KD 체크해 보겠습니다. KD라는 종목 확인해 볼게요. 일단 엑서지 21의 차트 마찬가지로 급락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차트들 보면서 이 종목들 조금 확인만 시켜드리고 바로바로 넘어갈 건데 결과적으로 내부 회계 관리나 아니면 이 실적에 대한 미달인 부분에 대해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되는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 첨단 소재도 얘네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지금 전해액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일단 얘네 기업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 자 400원에서 주가가 어디까지 15배 올라갔습니다. 15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엔캠이라는 종목과 좀 관계가 있는 종목이라서 쉽게 거래정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AD 칩스 자 이것도 좀 조심하라고 하네요. AD 칩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AD 칩스 자 이 종목도 계속 바닥을 기고 최근에 상한가만 갔었는데 역시나 역배열에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 조심하셔야겠죠. 동전주입니다. 동전주는 일단 어떻게 해? 무조건 조심하자. 자 미코라는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코라는 종목 체크해 볼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고 지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산 FNB 이렇게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더 있거든요. 종목들이 한 20개 정도 더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제가 2탄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저희 번호 있죠? 이쪽 번호로 따로 뭐 대박 종목 차트 분석 그죠? 그리고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 문자로 자료나 아니면은 종목명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스트라는 종목 그 다음 요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나봐요. 아스타 얘도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내려가고 있네요. 사면 당연히 안. 자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보시면 요렇게 거래정지 규정 요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요렇게 자료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분석에 필요한 종목은 종목명하고 이렇게 써주세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